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시퀀셜 로직에 대해서 다 배웠고요. 그 시퀀셜 로직을 베리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우리가 베리로그에 대해서 컨비네이션 로직 수업 이후에 베리로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시퀀셜 로직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우리가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시퀀셜 로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복습을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퀀셜 로직을 구현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베리로그의 이제 어떤 기능적인 시퀀셜 로직 이런 거랑 상관없이 베리로그 툴 자체의 기능적인 어떤 추가 기능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always 구문이라는 거를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과제 때도 사용을 했고, 특히 이제 테스트 벤치를 만들 때 사용을 했었죠. always 블록을 이제 우리가 시퀀셜 로직을 배운 이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always 블록이 결국에 뭐예요? always 블록이 플립플롭처럼 사용될 수 있는 거죠. 플립플롭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플립플롭이 있고, 어떤 플립플롭 사이에 구문들을 이제 우리가 continuous assignment로 이제 어사인을 해서 컨비네이션 로직을 표현해주고, 시퀀셜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 레지스터를 배열하고, 그 레지스터에 이제 싱크로를 맞추기 위해서 클락을 같이 넣어주는 그런 어, 것들을 우리가 어레이즈 구문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즈 구문은 이제 시그널이 바뀌면은 동작을 하는 구문이고요. 이게 시그널이 바뀌는 순간을 캐치를 하는 거죠. 결국에 바뀌는 순간을 캐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플립플롭에서 클럭의 엣지를 보고 신호가 바뀌는 그런 로직을 따라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베리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짜면은 우리가 그거를 서킷으로 만들 때 플립플롭 형태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레지스터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잘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었는데, 레지스터가 말 그대로 그 레지스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레지스터로 구현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레지스터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arrays 이렇게 해서 out에 in one and in two를 한다 그러면은 out이라는 거가 레지스터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input에 따라서 in one과 in two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값이 out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arrays 구문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얘기는 했었던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블로킹과 논블로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킹과 논블로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전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게 논블로킹이고요. 화살표가 없는 게 블로킹입니다. 그래서 논블로킹 같은 경우에는 각각 구문이 독립적으로 동시에 수행이 된다. 블로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펜던시가 생겨서 순서대로 수행이 되는 것처럼 동작을 하고 구현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싱크로나이저라는 거를 배웠죠. 왜 싱크로나이저를 썼나요? 싱크로나이저는 이제 우리가 메타스테이빌리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싱크로나이저라는 걸 썼습니다. 싱크로나이저라는 건 결국에 이 버퍼가 어, 이 레지스터를 두 개를 연속해서 쓰는 게 이제 싱크로나이저였죠. 그래서 보시면은 싱크로나이저를 쓰면은 이제 만들려면은 이제 D가 이렇게 들어오고 버퍼가 있고 또 D가 들어오고 버퍼가 있고, 그래서 이게 버퍼가 결국에 레지스터가 되고요. 레지스터가 되고 D 값이 들어와서 Q까지 가는데, 레지스터를 두 번을 거쳐서 지나가는 애를 싱크로나이저라고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면은
중간에 이 와이어를 n이라고 하고 d라고 하고 q라고 하면은 요런 요런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1은 d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n1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이 첫 번째 레지스터가 n1이고 이 두 번째 레지스터가 q인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 q의 아웃풋이 q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레지스터에 d를 넣고 두 번째 레지스터에 n1의 아웃풋을 넣는다 라고 하고 이 논블로킹으로 만들면은 쫙 하고 만들어집니다. 저 클럭이라는 거는 동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arrays flip-flop이라고 썼고 클럭 포지티브 엣지에 따라서 동작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블로킹으로 만든다. 블로킹으로 만든다 하면 다 똑같은데 만약에 이 논블로킹을 빼고 블로킹을 만들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C 언어적인 관점에서 시퀀셜한 코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N1에 D가 들어오고 Q에 N1이 들어오면은 이 N1은 D에 들어온 게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N1이 Q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 Q에는 D가 들어오게 되죠. Q는 N1이라는 건 필요 없고 Q라는 레지스터만 있으면 되고 바로 D가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면은 싱크로나이저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제 블로킹인데도 싱크로나이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순서를 바꿔서 Q를 무조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N1은 D다 이렇게 해주면은 똑같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블로킹인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게 문제고 논블로킹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쓰면은 독립적으로 구현이 된다. 그래서 그 싱크로너스 시퀀셜 로직을 만들 때는 논블로킹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어레이즈 구문이 이제 그냥 우리가 베리로그로 구현할 때는 그냥 어레이즈만 쓰면 되는데 시스템 베리로그에서 구현할 때는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그래서 어레이즈 컴비네이셔널, 그러니까 어레이즈 구문이지만 컴비네이셔널 로직을 짜고 싶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레지스터가 플립플롭이 생성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값이 바뀌면은 바로바로 그러니까 뭐 A, B, C에 대해서 어떤 서킷을 만들었는데 Q가 나온다. 그러면은 A, B, C가 바뀔 때마다 Q가 바뀔 거니까. 그러면은 컨비네이션 로직과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합성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 어떤 레지스터를 넣지 않고 그냥 컨비네이션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레이즈 플립플롭 FF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어레이즈 구문이고요. 실제로 이제 베리로그에서는 어레이즈 구문을 쓰면은 대부분 플립플롭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상하게 구현을 하면 이제 레츠로 구현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플립플롭을 기대를 하고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은 그냥 당연히 어레이즈 플립플롭에 이제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콤비네이션 로직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레이즈 플립플롭에 이제 파라미터 센시티브 리스트는 클럭이 돼야겠죠. 클럭에 뭐 정확하게 말하면 포즈 엣지 클럭이 돼야 될 겁니다. 아니면 또는 내가 엣지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엣지 클럭에 위에서 동작을 하는 어떤 로직을 만들 때 이제 어레이즈 플립플롭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레지스터 형태를 띄는 서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레이즈 레치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어떤 코드를 구현하는데 레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치로 만드는 거는 우리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라고 지금 일단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꼭 필요한 순간에만 꼭 레치를 만들어야 되는 순간에만 만들고 웬만하면 다 플립플롭으로 만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어레이즈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쓰고 add positive edge clock 하고 이제 리셋을 필요로 할 수가 있죠. 이제 asynchronous reset
방식의 플립플롭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번에 뭐 플립플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뭐 리셋터블이다, 뭐 셋터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어싱크로너스하게 리셋이 필요하면은 리셋의 포지티브 엣지도 동작을 하도록, 대신에 이제 리셋 같은 경우에는 리셋이 있는 경우에는 아웃풋을 0으로 초기화하고, 아닌 경우에는 리셋이 0이란 뜻이니까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포지티브 엣지가 클럭이 왔겠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포지티브 엣지 리셋일 때는 리셋이 1일 테니까 여기가, 그죠? 리셋이 0이라는 건 0인데 이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는 포지티브 엣지가 클럭이라는 거죠. 클럭이 포지티브 엣지라는 얘기죠. 그 얘기니까 당연히 클럭이 포지티브 엣지일 때는 Q에다가 이제 인풋 값 D를 할당을 해주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다 논블러킹으로, 이게 사실 여기는 뭐 논블러킹으로 안 해도 동작은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논블러킹으로 구현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회로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D가 들어오고 아웃풋이 나가고, 그다음에 클럭이라는 게 있죠. 플립플롭이니까. 그다음에 리셋이라는 게 추가가 돼서 이제 리셋과 클럭에 의해서 값이 변하는 그런 로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레이즈 레치하고 보시면은 구문이 없죠. 센시티브 리스트가 없죠. 얘는 어레이즈 플립플롭 센시티브 리스트가 있는데, 어레이즈 레치는 센시티브 리스트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센시티브 리스트라는 이 값이 변하는 거를 인지해서 뭔가 그때만 동작한다 이런 건데, 레치는 이제 값이 어떤 값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 유지하는 값에 따라서 변하냐 마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D레치인 경우에 그냥 조건이 없죠. 조건이 없고 컨비네이션 로직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대신에 이제 if문을 써서 클럭이 1인 경우에, 클럭이 1인 경우에만 값을 받아서 Q에다가 할당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때 시퀀셜 로직 거의 첫 시간에 배웠던 배치의 형태와 동일하죠. 그래서 클럭이 있고 D가 온다고 한다면은, D가 이렇게 온다고 한다면은 아웃풋은 여기 이 클럭이 1인 경우에만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0으로 있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유지하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레치는 아주 특별하게 레치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네, 그 신세사이즈, 그러니까 실제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레치는 웬만하면은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앞에 arrays flip-flop을 주로 쓰고, 그때 non-blocking을 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그 시그널을 사인할 때 우리는 이제 싱크로너스 시퀀셜 로직을 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싱크로너스 시퀀셜 로직인 경우에는 arrays flip-flop을 쓰고, 그다음에 포지티브 엣지 클럭을 써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아까 전에 뭐 포지티브 엣지 리셋 같은 경우에 있겠지만, 일단 기본형은 arrays flip-flop의 포지티브 엣지 클럭이고, 거기에 이제 안에서 사인할 때는 non-blocking assignment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싱크로너스 시퀀셜 로직을 구현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시퀀셜 로직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하면은, 시퀀셜 로직은 뭐 사실 이 어레이즈 구문만 잘 써도, 지금 여기는 이제 베리로그니까 어레이즈 플립플롭이 아니고 그냥 어레이즈인 상태예요. 어레이즈 구문의 포지티브 엣지 클락만 잘 써도 시퀀셜 로직 구현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그 안에
뭐 조건에 따라서 뭐 if를 쓸 수도 있고 else, 뭐 for문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여기서 값을 잘 논리적으로 할당해 주면은 이게 이제 컨비네이션 로직이 될 거고요. 컨비네이션 로직이 되고 그러면은 앞뒤로 레지스터가 생기는 그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먹스2인데 먹스2는 지금 인풋이 플립플롭 밑에 거부터 볼게요. 플립플롭은 이렇게 돼 있고 클럽과 Q와 D를 받는 애고 그다음에 당연히 포지티브 엣지 클락일 때 D는 Q로 할당이 되고요. 어사인이 되고요. 이게 플립플롭이고요. 얘는 지금 parallel to serial인데 parallel to serial이라는 게 결국에 이거거든요. parallel로 값이 이렇게 뭐 4비트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얘를 뭐 4비트가 0번지부터 1, 2, 3번지까지 올 거잖아요. 그럼 얘를 시간 순서대로 0을 먼저 보내고 0이 그만 그 다음에 1을 보내고 0, 1, 2, 0, 1, 2, 3 그래서 나올 때 0, 1, 2, 3 순서로 나오게 하는 이게 시리얼인 거죠. 패러렐은 이렇게 경렬적으로 오는 거고 시리얼은 직렬로 오는 거니까 병렬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를 이렇게 보내서 딱딱딱 해서 순서대로 뽑아내는 그런 게 이제 시리얼 라이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패러렐로 들어온 인풋을 시리얼로 바꿔주는 건데 왜 이게 목수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x가 이제 인풋이 4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락과 로드 명령어가 있네요. 그래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아웃풋이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매 클락마다 하나씩의 인풋이 나오겠죠. 레지스터와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레지스터고요. 그 다음에 Q 이게 그 Q가 지금 네, 일단 여기 중간에 이제 할당해줘야 되는 레지스터가 있네요. 레지스터가 하나, 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게 이제 Q라고 불리는 레지스터가 총 4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당 1비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이 Q의 0번째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Q가 이제 하나, 둘, 셋, 넷이 있는데 이게 0, 1, 2, 3인 거죠. 그래서 0번째 아웃풋 Q, 0번째 Q에 있는 값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은 처음에 0, 1, 2, 3이 들어와서 0, 1, 3이 들어올 텐데 처음에 0이 나가고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1로 가고 그 다음에 1이 나가고 2가 1로 오고 3이 1로 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0번째 Q에 있는 값이 아웃풋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매 포지티브 엣지 클락마다 로드가 이제 결국에는 얘죠. 얘가 로드죠. 로드가 셋되어 있으면은 Q는 X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로드라는 거는 이제 x라는 값이 있으면은 이 x라는 값을 한번 쭉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패러렐로 들어오는 값은 첫 번째 딱 들어오고 나서 이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변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변하면 안 돼요. 계속 들어온 애는 한 번에 딱 들어와서 로드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변하게 되면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0, 1, 2, 3번 값이 뭐 1, 0, 1, 0이었다. 근데 갑자기 0번을 내보냈어요. 0번을 1이라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1번에 있는 값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1번의 값이 뭐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로드라는 애를 한번 딱 주고 로드라는 애가 있으면은
Q에다가 X 인풋 값을 쫙 로드를 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가 그 다음에 사라지겠죠. 로드가 사라지고 그러면은 들어온 값이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Q에 있는 값이 Q에 딱 보시면 이게 Q가 0부터 3까지의 비트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뭐 1010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0이고 0123이고 0101이라는 값이 들어왔는데 이제 Q에 있는 애를 shift left, shift right 일을 한다. 그럼 뭐예요? 얘가 이렇게 옮겨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0 무조건 0이고 0, 1, 0 이렇게 되겠죠. 아 잠시만요. 네 맞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0번째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아웃풋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로드 한 순간에는 아웃풋이 1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락이 돌아왔을 때는 Q가 하나씩 시프트가 됐으니까 0이 아웃풋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클락이 한 번 더 돌면은 또 시프트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아웃풋은 1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면은 0, 0, 0, 0이 되고 0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쭉 만약에 로드가 새로 set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계속 Q는 0을 출력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네 비트 1010이 여기 들어온 1010과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1010이 한번 쭉 들어와서 로드를 해놓고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빼내는 거예요. 1, 0, 1, 0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수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오타. 이거는 par to serialize. 예, 그렇게 돼서 동작을 하는 우리가 시퀀셜 로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arrays 구문이 arrays post batch clock 구문이 매 시뮬레이션 사이클마다 Q 레지스터를 새로 쓰도록 강제한다. 그 다음에 이제 shift right를 하니까 right shift를 하니까 네, shift는 쭉 오른쪽으로 shift를 해가지고 이렇게 shift를 해가지고 0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얘가 레지스터가 아니라 만약에 와이어에다가 시프트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 제로 우리가 배웠었죠. 그 시프트를 할 때 그 사인드 시프트랑 언사인드 시프트가 있고 언사인드 시프트인 경우에는 0을 앞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인드가 굳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드였으면은 1을 뭐 계속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아리스메틱 시프트가 아니죠. 아리스메틱 시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0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컨캐티네이션 해주면은 shift right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해드리면은 A라는 애가 있고 이제 A라는 애에 shift right 일을 하는 B라는 애가 있어요. 얘들 삽입이고 얘도 삽입인 거예요. 그러면은 A라는 애는 지금 3부터 0까지 있을 거고 얘도 B도 3부터 0까지 있을 건데 A의 3부터 0까지는 뭐 10, 10이었다. 그래서 여기가 3, 2, 1, 0이었다. 그러면은 얘를 shift right 한 B는 값은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위에 세 자리의 수를 1, 0, 1을 갖다 놓고 앞에 0을 채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A의 3부터 1, A의 3부터 1까지를 가지고 와서 B의 하위 비트를 놓고 그다음에 B의 상위 비트는 0으로 채워준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가 되고 0으로 채워줍니다. 이게 shift right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레지스터에서는 그냥 shift right를 이렇게 오퍼레이터로 쓰면은 자동적으로
shift right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전에도 계속 보여드렸던 게 시퀀셜 로직과 컨비네이션 로직의 차이는 이런 거죠. 시퀀셜 로직 중에서도 싱크로너스 시퀀셜 로직은 이렇게 구현이 된다. 그래서 클럭에 의해서 싱크가 되고 각각의 레지스터가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안에는 컨비네이션 로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는 모든 레지스터는 같은 클럭으로 싱크로나이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지금 select의 변수에 따라서 select가 1이면 B, 0이면 A로 와이어에 어사인을 하고요. 와이어에 있는데 얘가 B나 A가 어사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가 결국에 뭐예요? 먹스가 이렇게 생기겠죠. 먹스가 셀로 생겨서 1이면 A, B 이렇게 생겼겠네요. 1이면 0이면 A, 1이면 B가 어사인 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레지스터가 있고 클럭이 있고 여기에 와이어가 연결이 돼서 템프라는 이름의 레지스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템프라는 애는 결국에 Z라는 애로 아웃풋이 연결돼서 아웃풋이 Z에 나가는 이런 형태의 부문이에요. 얘는 일단은 먹스고요. 일단 먹스 2대 1인데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놨다가 아웃풋을 빼는 그런 형태의 로직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클락이 오면은 일단 레지스터가 지금 Z가 레지스터고요. Z라는 애가 있고 클락이 있고, 예, 여기서 이제 select를 봅니다. select를 보는데 한 비트짜리고요. 1이면은 B를 어사인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엔 먹스가 오겠네요. 먹스가 이렇게 와서 select가 오고, 여기는 B, 여기는 A가 성립을 하는, 똑같이 생겼네요. 이게 Z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 ZY는 여기 ZY는 왜 있죠? ZY는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할 거를 이렇게 한 번에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콤비네이셔널 로직을 이 안으로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먹스 이게 있겠죠. 네, 똑같네요. 완전히 똑같은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퀀셜 로직을 사용해서 파이너트 스테이트 머신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이너트 스테이트 머신을 우리가 그릴 건데, 일단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풋은 in이라고 하는 한 비트가 있고요. 아웃풋은 out이라고 하는 한 비트가 있고요. 스테이트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idle, 그 다음에 s0, s1. 총 세 개의 스테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네, idle에서는 인풋이 0이면은 자기를 반복하게 되고, 인풋이 1이면 스테이트 제로로 가고, 스테이트 제로는 인풋이 0이면 idle로 가고, 인풋이 1이면 s1으로 스테이트 1으로 갑니다. 스테이트 1으로 갔을 때 이제 아웃풋이 1로 나오게 되고, 스테이트 1에서 인풋이 1이면은 스테이트 1 계속 반복을 하고요. 0이 되면은 idle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굳이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1이 두 번 연속 나오면은 아웃풋을 1로 내보내라 라는 뜻을 가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겠죠. 네. 이거를 이제 서킷으로 만들면은
스테이트 레지스터, 그때 우리가 FSM을 스테이트 그 로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테이트 레지스터 만들고, 그 다음에 아웃풋에 대한 로직을 만들고, 아웃풋에 대한 로직은 이제 여기는 이제 무어 스테이트 머신이니까 아웃풋에 인풋이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인풋에 아웃풋이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여기서 인풋이 영향을 받는 거는 넥스트 스테이트를 갈 때 인풋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커런트 스테이트와 인풋을 조합해서 넥스트 스테이트가 정해지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현재 스테이트로만 가지고만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이나 아웃풋 로직 둘 다 컴비네이션 로직이죠. 네, 그래서 아웃풋과 넥스트 스테이트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아웃풋은 이거는 이제 밀리 머신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무어 머신이기 때문에 인풋에 대한 거는 보지 않고요. 커런트 스테이트에 대한 펑션으로 결정이 됩니다. 넥스트 스테이트는 인풋과 커런트 스테이트로 결정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베리로그로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패러미터를 i들인 경우에는 00, s0인 경우는 0인, s1인 경우에는 0이라고 명령을 해놓고요. 명령을 해놓고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를 명령한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이라는 거는 레지스터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커런트 스테이트와 넥스트 스테이트도 레지스터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럭이 오거나 리셋이 오는 경우에 이제 이 구문이 동작을 하고요. 리셋은 말 그대로 리셋이니까 리셋을 하는 경우에 커런트 스테이트가 이제 아이들로 여기가 시작 부분인 거죠. 시작 부분이니까 리셋을 하면 아이들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매 클락마다 넥스트 스테이트는 커런트 스테이트로 어사인이 되게 됩니다. 매 클락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넥스트 스테이트를 어떻게 만들지와 그 다음에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지를 찾아야겠죠. 일단은 이 로직에서는 커런트 스테이트랑 인풋을 동시에 받았어요. 동시에 받아서 인풋이 변하거나 커런트 스테이트가 변하면은 결국에 뭘 해줘야 돼요? 넥스트 스테이트를 변경을 해줘야 되죠. 인풋이 바뀌거나 커런트 스테이트가 바뀌면은 넥스트 스테이트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나 커런트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은 요 구문을 타게 돼요. 그래서 케이스를 써서 커런트 스테이트가 아이들이냐, S0냐, S1이냐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커런트 00, 01, 10 있고 이게 11이 비었죠. 그 11이 비었으니까 11에 대한 디폴트 값 발생하진 않겠지만 디폴트 값을 넣어주고요. 에러가 발생한 거니까. 총 4가지에 대한 명시를 해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은 무조건 0입니다. 그렇죠? 아웃풋은 무조건 0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인풋이 1인 경우에 넥스트 스테이트는 S0로 가고요. 인풋이 1이 아니면은 0이라는 뜻이니까 0인 경우에는 그냥 다시 아이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스테이트를 정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S0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은 0으로 고정이고, 넥스트 스테이트는 인풋에 따라서 인풋이 1인 경우에는 S1으로 가고 인풋이 0인 경우에는 I로 갑니다. 그 다음에 S1 같은 경우에 이제 1이 2번 연속 나온 거니까 아웃풋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이 1인 경우에 넥스트 스테이트는 다시 S1으로 가서 1 다음에 1이 또 나올 거라는 얘기니까 계속 그 스테이트 1을 유지해주고 0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이들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폴트 값은 사실 에러기 때문에 발생하면 안 되고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아이들로 간다. 그리고 아웃풋은 당연히 0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시퀀셜 로직을,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시퀀셜 로직으로 네. 여기서
시퀀셜 로직으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만들었고 서킷을 만들었고 그거를 베리로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지금 클럭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변화하는 로직과 그 넥스트 스테이트와 아웃풋을 출력하는 로직을 두 가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퀀셜 로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얘기는 사실 제가 막 강의를 해드리는 내용보다는 한번 쭉 훑어드리고 그 베리로그에서 베리로그에 있는 유용한 기능들인데 우리가 베리로그로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뭐 알고 있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수업에서 이렇게 막 강의를 할 내용은 아니고 한번 뭐가 있다라는 내용 정도를 한번 훑어봐 드릴게요. 일단은 타이밍 컨트롤은 써보셨어요, 이미. 그죠? 써보셨기 때문에 딜레이를 주기 위한 샵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 벤치 만들 때 인풋을 시간의 순서대로 따라서 인풋을 바꿔줄 때 딜레이를 써주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뭔가 발생했을 때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AS를 씁니다. 이게 arrays 구문에서 주로 쓰이지만 그냥 그 일반 코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ait라는 레벨 센시티비티 코드를 쓸 수도 있고요. 센시티비티 코드를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at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한 딱 순간 어떤 포지티브 엣지 클럭이 발생했다. 이건데 wait는 1이 뭐 예를 들면은 wait 클럭이다 그러면은 클럭이 1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1인 순간에는 그냥 쭉 그 구문을 유지를 하는 그런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always 샵 5, 그러니까 5 단위 시간마다 클럭을 역전시켜준다. 이거 우리가 클럭 제너레이션 할 때 배웠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피트인데 10번 리피트 하는데 매번 포지티브 엣지 클럭일 때마다 반복을 한다. 그 다음에 10번 1 단시간 이후에 스타트를 세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하고 보시면은 리셋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리셋이 되면은 리피트를 해주고 리피트가 끝나면은 딜레이를 가진 이후에 값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짜는 정도 수준의 코드는 이렇게 복잡한 코드를 짜진 않아요. 거의 뭐 테스트 벤치에서만 살짝 쓰고 그다음에 always 구문에서 포지티브 엣지 클럭을 명시할 때만 쓰고 그 이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지 나중에 베리로그로 뭔가 작업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이름을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이름을 명시를 이렇게 해줘서 명시를 해주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서 뭐 케이스에다가 쓸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이건 뭐라 그러냐면 그 C 언어에서는 그거 있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상수에다가 그 스트링을 붙이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태스크 또는 뭐 펑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라이브러리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훑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값들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을 그 프롬프트 라인으로 출력을 해주는 게 있고요. 뭐 라이트도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라는 것도 있고요. 모니터는 이제 값이 바뀌는 거를 계속 모니터를 하는 거고, 디스플레이는 그 순간에 찍은 순간의 값들을 쭉 출력을 하는 겁니다. 파일을 열어서 열고 닫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툴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파일을 열어서 파일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뭔가 초기화를 하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오픈, F 오픈 같은 거를 F 오픈, F 클로즈를 할 수 있고요. 이거 똑같죠? C 언어의 스탠드 라이브러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인풋은 fgetc, 뭐 fgetS, fread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일을 뭐 돌아가서 다시 읽는다, 뭐 플러시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f6 이런 것도 있고요. 파일 아웃풋은 이제 파일로 디스플레이를 한다. 이거 뭐냐면은 이 위에 디스플레이는 프롬프트 화면에 스탠다드 아웃풋을 내가 출력을 해서 그 커맨드 라인에 출력을 한다 하는 태스크였다면은 얘는 이제 파일로 출력을 하는 파일 fwrite 같은 거랑 비슷한 fwrite도 있네요. fwrite 있고 fmonitor도 있고 결국에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에 출력을 하는 거를 파일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포매트 리드 인풋도 있고요. fstamp 같은 사용자 인풋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인풋을 받는다라고 해야겠네요. 예. 그 다음에 메모리도 있습니다. 메모리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 예를 들면은 큰 레지스터를 만들어 놓고 큰 레지스터에다가 용량이 큰 레지스터에다가 값을 쫙 채우거나 쫙쫙 채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메모리 읽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테스트 벤치를 돌릴 때 우리는 지금 뭐 A는 뭐 10, 그 다음에 샵 5, 그 다음에 B는 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풋 값을 수동으로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요즘 컴퓨터는 뭐 사실 요즘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콘더이만 이후의 컴퓨터는 메모리 기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풋이 메모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리로그에서 큰 영역의 레지스터를 만들어 놓고 이걸 메모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로 활용을 하려면은 이 메모리의 인풋이 뭐 A는 10, B는 50 이런 게 적혀 있어야겠죠. C는 100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야겠죠. 그거를 한 번에 읽어오는 게 리드맵입니다. 그래서 파일에 보통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파일에 있는 애를 리드해서 메모리에 쫙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동작을 나중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도 컴퓨터 구조 시간에 실제로 그 프로세서를 구현하라는 어떤 과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받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모리에 로드를 해서 컴퓨터를 동작을 시키는 걸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태스크가 있고요. 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중요하죠. 시뮬레이션이 끝났다, 피니시, 스톱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 막 사실 우리가 무한정 시뮬레이터를 돌릴 수 있지만 여기서 특정한 시점에서 끝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에 대한 얘기도 쓰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하는 건 사실 좀 중요한데요. 모니터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코드를 만들다가 뭔가 제가 구상한 대로 잘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디에 값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거를 찍어볼 수 있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거고요. 그거 용도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과제 제출을 하는데 디스플레이를 찍어서 과제 제출을 해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보고 이게 코드를 잘 만들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보통 모니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모니터는 어떤 특정 아규먼트를 주면은 그 특정 값이 바뀔 때마다 항상 출력을 하고요. 디스플레이는 어떤 그 순간에만, 그러니까 프린트F랑 똑같은 거죠. 그 순간에만 출력을 하고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온 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라는 거 안에 이제 들어오면은 그 값이 바뀔 때마다 계속 출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출력을 해라. 이제부터는 출력하지 말아라라는 거에서 온 오프로 어떻게 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이제 printf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쓰면은 그냥 프롬프트 창에 찍힙니다. 찍히고 쓰는 방식도 거의 똑같죠. 퍼센트 이거 퍼센트 대신에 달러로 쓰고 있네요. 왜 달러로 쓰고 있을까요? 퍼센트일 것 같은데 퍼센트여야 될 것 같은데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네, 아무리 봐도 못한 것 같네요. 네, 퍼센트로 써야 될 것 같고 뮤라인도 있고요. 그래서 타임에 대해서 타임과 A 아웃에 대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이제 모니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타임과 리절트가 들어갔잖아요. 타임과 리절트가 바뀔 때마다 이 모니터가 출력이 됩니다. 프롬프트 창에.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니시랑 스톱을 하게 되고요. 시뮬레이션을 이제 똑같이 엔드를 하는데 피니시 같은 경우 아예 종료를 시켜버려요. 다시 시작을 못합니다. 근데 스톱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만약에 시작을 누르면은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톱에 이제 이런 방식이 있다. 스톱 012가 있고 이 012에 따라서 이제 프린트를 하냐 마느냐 하면은 어떤 프린트를 하느냐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고 바로 스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그때 딱 예를 들면은 시뮬레이션 돌릴 때 우리가 50 단위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해줘라고 정하고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스톱이 나왔다. 그럼 50 시뮬레이션 단위가 안 됐어도 스톱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종료를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멈추는 거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F 오픈과 F 클로즈를 통해서 파일을 이제 접근을 하고요. 거기서 F 값을 읽을 수도 있고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 오픈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죠. F 오픈을 해가지고 F 라이트를 하고 F 클로즈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출력물을 우리가 좀 대형 로직을 만들었다. 대형 로직을 만들면 우리가 그걸 웨이브 폼으로 다 따라가면서 볼 수가 없어요.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그 형식으로 남겨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파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특별히 이거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C랑 똑같이 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fscanf도 마찬가지고 fscanf는 이제 파일에서 읽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니트 스테이트 머신을 실제로 베리로그에서 구현하는 거를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과제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베리로그 모델 심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